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어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8월 15일 이 대목을 맞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뭐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많이 다녀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북한을 소개하는 네. 우리 NK투데이 입장에서 또 통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혹시 뭐 이 전단지 본 반응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전단지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자기도 달라고 자기도 달라고 그죠.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그 행사 참가한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쭉 뿌리고 있었는데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줘봐 나도 한번 줘봐 이런 네.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의 반증은 뭐냐면 행사가 재미가 없었다는. 네. 그렇게 재미가 되는 건가요? 없고 약간 멀리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거기서 나눠주는 걸 다 읽어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니까 막 자기도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네. 행사가 이제 워낙 긴 행사장이었잖아요. 네. 도로를 막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무대가 크게 있는데 앞에만 보이는 거고 사실 뒤에는 안 보이니까 중간에 영상 스크린 하나 더 설치했더라고요. 2개 정도 설치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앞부분에 설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주최 측에서 행사 참가자 수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까지 굳이 막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이 8.15 행사하면 또 이렇게 전국에서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들 모이기 때문에 항상 예상보다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광복 70주년이고 이번에 이래가지고 더 많이 오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8월 14일이 이제 8.15 전날인데 8.15가 토요일이라서 그냥 쉬는 날이 되니까 연휴가 이제 휴일이 겹쳤다. 네. 그래서 하루를 더 쉬게 한다고 해서 8월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건데 네. 한국은 그랬는데 북한은 8월 14일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북한의 통일 방안인 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55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8월 14일이 북한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하면은 북한의 통일 방안 하면 적화 통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화 통일이라는 이제 표현 자체는 남쪽에서 만든 말인 거고 북한에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일 방안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봐야 북한의 정부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걸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금 북한의 공식 통일 방안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이제 네. 합의한 내용이 있죠. 네. 그 2항에 보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이제 공식 통일 방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또 북한은 워낙에 이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통일 방안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이 통일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난 55년 동안 북한이 어떤 통일 방안들을 내놨는지 한번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일 방안을 이제 언제 분단 직후부터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분단 직후에도 통일을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때 통일은 방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네네. 통일하자! 네. 이 정도인 거지. 네.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러이런 형식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식의 어떤 완성된 통일 방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 네. 이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분단 직후부터, 그러니까 1949년 9월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부터. 네. 그다음에 1950년 6월 7일. 네. 전쟁 직전이죠. 네. 그다음에 1954년 4월 27일. 전쟁 직후네요. 예, 전쟁 직후. 네. 1959년 10월 26일. 그러니까 무슨 4.19 혁명 밖으로 직전. 예. 11.6이네, 근데. 네. 아무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자유총선거를 하자. 네. 남북이 그냥 자유롭게 총선거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네. 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주목할 게 1954년 4월 27일이 네. 뭐였냐면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중단됐잖아요. 네.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네. 정전협정의 60항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딱 60일, 1부터 60 중에 60항이요? 네, 마지막 항이에요. 맨 마지막 항에. 네. 네. 내용이 향후에 이제 남북뿐만 아니고 거기 그 전쟁을 했던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같이 모여가지고 추후에 제네바에서 추후에 이제 미군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 향후의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60항인지 모르겠네요. 예.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네. 네? 60항인지 모른다는 건데요. 네.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틀리는데, 네. 제네바에서 모인다 이런 얘기는 없고, 네. 이 한반도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 철수 문제를 비롯해서, 네.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급 정치 협상을 갖는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외국군이면은 미군 유엔군이랑 중국군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 두 군의 양군의 철군 이 네. 얘기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분단과 통일 문제죠. 분단과 통일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열린 게 제네바 정치회담이에요. 중립국에서 했네요. 네. 네. 제네바 이제 스위스가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북한의 부수상이 남일이었어요. 네. 남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라고 사인 안 했죠. 김일성을. 네. 그 주석이 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명 덧붙인 거고. 네. 협상 이제 수석 대표였어요. 네, 이 사람이. 네. 그 외무상 겸 부수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남북이 동수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하자. 네.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감독 아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통일 정부를 만들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계속 안 되냐면 이때는 한국 정부도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둘이 똑같잖아요. 네. 하면 되겠죠. 이때요? 예.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왜냐면은 한국이 과연 그렇을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북침 전쟁이었, 공식 통일이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입장이 북침이었고, 네. 그래서 총선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평화통일 얘기했던 조홍원 씨를 사형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이 남측의 그 통일 방안이 총선거였는지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는 네. 그래도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승만 네. 대통령이? 네. 근데 뭐가 달랐냐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감독 아래서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전쟁 전에도 계속 통일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계속 이 충돌했던 건 유엔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 유엔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이제 조항 때문에 유엔 감독 아래에서는 못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일부 국가들, 북한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들이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엔 자체가 워낙에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 안 됐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엔군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적군이잖아요. 그렇죠. 적군 산하에서 선거를 하자 이러면은 제가 입장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했던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적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를테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자, 중공군 감시하에 전쟁을 합시다. 선거를 합시다. 선거를 합시다. 이렇게 이승만 정부에게 제안하는 꼴인데,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유엔군의 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돼버리다 보니까 유엔 산하에서 선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네. 그때 이제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선거를 통한 이 통일, 이거는 서로 주장만 했지 이게 합의되기는 어려운 주장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통일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통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 정도였던 거고, 본격적인 통일 방안은 1960년 8월 14일 날 김일성 주석이 광복 15돌 경축대회에 연설을 하면서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남북 연방제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 연방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때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자유총선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못 받겠다. 그러면 과도적으로 연방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한 연방제는 연방제 자체가 통일은 아니고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 단계로 연방제로 했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총선거를 하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남북 정부는 독자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정부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최고 민족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되게는 경제와 문화 이쪽만 통일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교류 협력을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신뢰 쌓이지 않겠냐. 그러면 자유총선거를 해가지고 통일을 하자. 라는 거고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냐. 한국이 만약 이마저도 못 받아들인다면 남북 기업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경제위원회라도 만들자. 그래서 경제협력이라도 하자.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좀 특이하잖아요. 경제만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게 이때가 1960년, 그러니까 1960년 8월 14일이니까 4.19 직후잖아요. 한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승만 정부 하에서의 한국 경제가 뭐 일제치하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이 붕괴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너네 그러다 진짜 망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때 나왔던 남북 연방제 특징은 이 과도적 단계였다. 그냥 총선거를 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였고 이 연방 정부의 형태로 내세운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게 사실 경제와 문화 쪽만 다룰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정부 형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약간 경제 협력 정도라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게 약간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고 한국은 약간 자본주의니까 경제 협력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뭔가 합치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것보다는 이 경제가 한국은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데 북한은 경제가 그때 이미 막 공업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격차 크니까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랑 경제 협력을 하면 자기들이 먹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협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미 FTA 하면 미국하고 경제 협력하면 경제 협력은 좋은 거지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세다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미국 경제 먹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싫어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그리고 사실 이때는 한국에 뭐 제대로 된 정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4.19 직후에 완전히 무정부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때 장면 총리 때 시기인데 거의 혼란의 도가니였죠, 한국은. 뭐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통일 방안을 제시는 했으나 논의되기도 어려웠고 이게 이듬해 이제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하면서 국시로 딱 삼았던 게 제1국시가 방공이었단 말이에요. 이 뭐 이제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이라고 하는 건 통일 방안이라는 건 없고 통일론은 선건설 후 통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건설을 해서 경제를 살려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더 우월해지면 그때 가서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박정희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지금 이제 통일 논의를 막 열심히 하겠죠.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겠네. 아무튼 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남북 연방제는 제안은 됐으나 제대로 논의는 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한 13년이 지나서 1973년으로 갑니다.
이때 그 후사크 체코 네.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을 해요. 네. 이때 이제 그 환영 대회가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네. 그때 김일성 주석이 연설을 하면서 조국 통일 5대 방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약간 왜 여기서 발표한 거죠? 약간 좀 뜬금없죠. 네. 뭐 다른 나라 그 서기장이 와가지고 환영 대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한다는 게 약간 뜬금없게. 체코가 분단돼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원래 이 네. 그 국가 지도자의 이 연설들은 네.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이걸 해야 되는 딱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기 조건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체코 공산당 서기장의 환영 대회가 아니었어도 다른 이 즈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그때 발표를 했겠죠. 네, 어쨌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네. 그 행사에서 발표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73년 6월 23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이때 아마 이걸 발표해야 될 사정이 있었겠죠. 네. 아무튼 이 5대 방침이 있는데 5대 방침의 기본 내용들은 이제 뭐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서 통일을 하자는 건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방침이 바로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입니다. 네.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틀 후인 6월 25일 날 네. 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60년에 나왔던 남북 연방제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총선거를 위한 과도적인 이 통일 방안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거죠. 물론 이 고려 연방공화국 방안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도적인 단계고 그 이후에 총선거를 해서 진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고려 연방공화국이 남북 연방제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이 커진 거죠. 그리고 최고민족위원회였어요. 원래 남북 연방제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대민족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말만 바꾼 거 아닐까? 네, 최고 민족위원회와 대민족회의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위원회라는 거는 네. 위원들이 모여 있는 그 조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회의라는 건 그냥 회의만. 네, 회의를 참석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위원회는 행정기관이에요. 네. 집행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남북 연방제에서도 최고민족위원회는 경제 문화에 대한 이 조절 사업만 하는 건데 네. 대민족 회의는 주권 기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남과 북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표들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로 이 기관을 묶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민족위원회는 사실 주권기관은 아닌 거죠. 그냥 행정 집행기관인 거고. 그래서 네. 이걸 정상적인 어떤 연방정부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데 대민족회의는 주권기관을 세운 거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부만 있고 국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국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건. 그럼 대민족회의가 국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 그 의회 같은 거죠. 남북의회. 네, 통일의회. 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러면은 최고민족위원회도 두고 대민족회의도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아니면은? 대민족회의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행정기관은 없고. 예, 그 밑에 이제 대민족회의 밑에 각종 위원회들을 이제 두는 거죠. 그러면은 더 뭔가 실질적인 정부를 만들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앞서 얘기한 남북 연방제는 네. 지금 이제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연합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네, 오히려 그렇네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주권기관을 남북의 이 공동 주권기관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더 수준이 뭔가 더 이렇게 남북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주권기관을 공동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약간 그전에는 총선거가 최고의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고 총선거를 하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총선거 안이 사라졌으니까 약간 대민족회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주권기관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국가가. 그래서 이걸 만든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리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총선거를 해서 주권기관을 만들면 그 총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 국회를 구성하는 건데 이건 대민족 회의는 남과 북이 동수로 그냥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안 싸운다. 네. 안 그러면 이제 총선거 하면서 서로 자기들 세력을 더 많이 뽑으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민족 회의는 남에서 50명, 북에서 50명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수로 그냥 만들자. 그럼 서로 불만 없을 거 아니냐. 네. 근데 뭔가 합의가 하나라도 될까 의문이. 그쵸? 네, 하나라도 될까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고려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이제 내놓게 된 거는 네. 그 이전 73년 전년인 72년에 네. 남북의 중요한 합의가 하나 있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통일의 원칙들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3대 원칙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또 70년대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화해 흐름, 이제 대탕트라고 부르는 네.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게 70년대부터 바로 시작된 거였어요? 예, 그렇죠. 아, 그럼 탁구는 언제 친 거죠? 핑퐁은? 탁구가 70년이었나? 69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탁구를 일찍 쳤네요. 네. 그래서 네. 이 분위기가 네. 이거 진짜 통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북에서 아. 그럼 제대로 된 통일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 해야겠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네. 결국 어떻게 됐어요? 72년 말에 한국에 유신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어머나. 네. 유신 이제 네. 그 체제가 딱 유신헌법 통과되고 네. 북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7.4 공동성명 합의까지 했는데 네. 뭐 쉽게 뒤집지는 못할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유신 체제 이후에 이 박정희 정부의 공식적인 노선은 체제 경쟁 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유신 헌법의 전문을 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건데 네. 통일이라는 건 체제 경쟁을 해서 사회주의가 좋은지 자본주의가 좋은지 한번 경쟁을 해보자. 네. 이긴 쪽으로 통일하자. 네. 이런 식이라 보니까 네. 뭐 통일 방안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흐지부지됐다. 음. 더 이상 논의가 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네. 저희 방송이 오늘 아주 길어지네요. 네네.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 예. 네. 너무 길어질까봐 듣고 계신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 이게 보면 네. 그 60년에 통일방안 한 번 나왔고 73년에 한 번 나왔잖아요. 네. 이게 계기를 잘 보면 60년에 4.19 네.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73년은 그 72년 남북 공동성명 네. 이게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시점은 이제 전두환. 그렇죠. 예, 이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선 그 쿠데타 네. 이때에 맞춰가지고 또 나옵니다. 80년이죠. 네. 1980년에 10월 10일이면 그 북한의 무슨 날이죠? 당 창건 이제 기념일인 거죠. 네. 이때 이제 당 대회가 또 열대요. 네. 이날 맞춰가지고 네. 당 6차 대회에서 이 김일성 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이름 비슷하죠? 네. 고려연방공화국이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나 네. 민주만 딱 들어갔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통일 방안이라고 안 하고 창립 방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북한이 창립 방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로 봤을 때는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자,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된 국가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연방제는 임시적인 단계고 이후에 더 잘 돼야 된다. 네. 더 제대로 된 완전한 통일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고 연방 국가 자체가 그냥 완성된 형태다. 그 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세에 맡기자. 그 뒤에 어떻게 할지는 후세에 맡기고 우리가 그것까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통일 논의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진 이제 가장 완성된 형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여기에는 연방 형성의 원칙, 연방 기구, 네. 대외 정책, 네. 10대 시정 방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자면 방송을 그만 들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예, 좋은 자세, 좋은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기본은 이 주권기구로 네. 최고 민족 연방 회의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동수에다가 적당수의 해외 동포까지 이렇게 네. 포괄시켜가지고 만들자는 거고 행정기구로는 연방 상설위원회로 두자. 그러면 아까 전에 대민족 회의가 최고 연방
최고민족연방회의가 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 뭐 아까 최고민족위원회가 네, 있었나요?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연방상설위원회로 된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는 뭘 할 거냐? 정치, 네. 국방, 대외 영역을 담당하고 네. 나머지 뭐 경제, 문화, 뭐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은 남북의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연방 정부의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북 통틀어서 대통령 같은 네. 대표는 남북이 돌아가면서 맡자. 오, 네. 좋습니다. 네, 윤번제로 하자. 네. 그래 안 싸운다. 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네. 새로운 정부와 또 통일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럼 좀 더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네. 기존의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킨 그런 이제 방안으로 네. 딱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럼 논의가 좀 제대로 됐느냐? 네. 제대로 안 된 게 이때까지만 해도 남쪽에는 네. 통일 방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80년대까지 전혀 없다가 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1982년에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독자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통일 방안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네. 남쪽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네. 이제 통일 방안의 경쟁 시대 이렇게 돼버렸죠. 네.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통일 방안을 낸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없는 것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서 계속 내니까 한국에서 안 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국도 뭐 나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한테. 그렇죠. 네. 근데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통일하자는 건가요? 예. 그럼 할 말이 없어. 예, 북진 통일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면은 적화 통일 반대가 뭐죠? 그죠? 녹화 통일이라고. 무력 통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배경엔 또 뭐가 있냐면 네. 80년대부터 이 북한의 이 경제 성장이 점차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병진. 여러 가지 이제 네. 사정들이 있고 네. 이제 북한 내 사정인 건데 한국의 경제는 80년대부터 이렇게 상당히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삼조 호황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한국 경제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급격히 좋아져서 오늘날에 왔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서우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가 그렇게 급격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전두환. 전두환 정부 시절에 급격히 네. 성장했고 그 이제 핵심 요인은 바로 80년대에 불어닥친 3조 호황으로 네. 돈을 벌었죠. 네. 그래가지고 경제가 쭉쭉 성장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네. 이제 북한하고 통일 협상을 해볼 만하다. 선 건설 후 통일이 될 시점이 온 건가요? 네,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온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도 이제 통일 방안 한번 내놓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수준이 된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할 거죠? 네네. 더 하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길어가지고, 네,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매우 좋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거 알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저도 사실 북한의 뭐 통일 방안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봐왔지만 네. 이렇게까지는 처음 봤어요. 네. 물론 내용은 이제 훨씬 많은데 네. 일단 이제 딱 눈에 띄는 건 북한에서도 처음에는 총선거를 주장을 했었구나.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처음 알았던 거고. 네. 연방제도 똑같은 연방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해왔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고려라는 것도. 네. 네. 어쨌든, 네. 준비해 주시느라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언론사의 특징이 되게, 돋보였던 이번 8.15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뭔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그 어떤 언론사도 다루지 않는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네, 다루는 이런 특별한 이런 그런 언론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네. 이 글이 이제 8월 14일에 맞춰서 저희가 나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부, 2부 나왔는데 오늘 1부만 소개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로 2부. 네. 네. 80년대 이후로 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준비해주시고 고생해주신 우리 문경환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